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8월 17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 택시 시세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 시세 변동이 좀 있어요? 예, 그렇게 큰 시세 변동은 없고요.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500만 원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1억 원, 대구는 6,7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하락했고요. 인천은 1억 2,300만 원, 광주는 1억 4,500만 원, 대전은 1억 2,800만 원, 울산은 1억 250만 원, 전주 대비 25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2억 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대구가 100만 원 정도 빠졌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구 같은 경우는 택시 대수가 너무 많죠. 인구수 비례해서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나 따졌을 때 너무 인구수 비례해서 택시 대수가 많은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울산은 또 250만 원에 올랐습니다. 이제 울산은 1억대에 딱 진입한 것 같아요. 예, 울산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살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파는 물량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여름 휴가철이 낀 관계로 택시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소폭 상승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도 매수자들이 꾸준히 늘기 때문에 더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어요. 예. 대표님 다음 주 전망 좀 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서울, 인천 큰 도시는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더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더 소폭 상승이 예상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살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기 때문에 제주도도 소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네. 예. 대표님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2012년도에 저희한테 개인 택시를 사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사가실 때 가격이 5,100만 원 정도의 개인 택시를 사가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다 정년을 앞두고 나서 개인 택시로 바꾼 사례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개인 택시를 사려고 그때 당시는 개인 택시 양수교육이라는 제도가 없어가지고 영업용을 해가지고 경력을 쌓는 방법밖에 없어가지고 화물차 코란도 밴을 사가지고 3년 동안 보유를 하시고 계시다가 3년 기한이 지나가지고 그 코란도 밴을 팔고 개인 택시로 전환한 사례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개인 택시를 그때 당시 사기 위해서 코란도 밴으로 경력을 꾸준히 쌓아가지고 유지해가지고 개인 택시를 산 사례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그동안 13년 동안 운영을 잘 하셨어요. 운영을 잘 하시다가 나이가 좀 드시니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귀촌을 해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사모님하고 같이 설계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팔고 충남 당진해로 내려가셔가지고 거기다 농가주택을 지어가지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살 때 당시 5,100만 원에 샀는데 1억 2,100만 원에 팔고 가셨기 때문에 차익이 좀 많이 났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동안 본인이 열심히 살았고 또 노후 보너스로 택시 남바값이 많이 올라가서 퇴직금 두둑이 받아가지고 제2의 인생 설계 자로 갑니다 하고 저희한테 개인 택시를 팔고 내려가신 사례예요. 예. 그렇게 마무리가 잘 되면 대표님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더 나이 들어서 내려가게 되면 본인이 생각했던 일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내려가야 제2의 인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살 수 있겠다 생각하는 그 결심이 서가지고 꾸준히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신 사례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내려가서 노후 인생 잘 보내실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오늘은 대구 택시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보고 또 거기서 거론되는 면허 전환형 감차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대구 택시의 문제가 뭔지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대구 택시는 지금 공업도시로서 한참 발전할 때는 그런 게 대두가 안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인구수가 줄고 수익이 적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대두됐는데요.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나 총 대수가 71,632대 정도 되거든요. 개인 택시 비중이 49,065대, 법인 비율이 22,567대. 그런데 이 법인 택시 회사에서 이 기사들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22,567대가 다 운영되는 게 아니죠. 기사가 그 기사를 못 구하니까 절반 정도가 영업난에 봉착해가지고 운행을 못하고 있는 사례보죠. 그 대구 같은 경우도 총 택시 대수가 15,701대, 개인 택시가 1037대, 법인 택시가 5,664대로 15,701대죠. 그런데 인천에 비례하게 되면 인천은 14,335대, 개인이 8,950대, 법인이 5,385대, 대구보다 인천이 1,366대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대구가 1,366대가 인천보다 많은 거죠. 그런데 인구수로 따지게 되면은 대구 인구수는 236만 493명. 인천 인구수로 따지면 인천은 303만 1,361명. 인구수가 인천이 67만 868명이 더 많죠. 그런데 역비례가 일어나는 거죠. 대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적은데 택시 대수도 인천보다 월등히 많은 거죠. 그렇게 대구가 인천보다 1,366대가 택시 대수가 더 많은 거죠. 인구수도 적은데 택시 대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채산성이 맞지 않고 수익도 좋지 않은 척.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구 택시 시세가 제일 낮은 이유가 거기에 요인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서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송사업, 서울시 택시 운송사업조합에서 면허 전환형 감차를 위한 택시 발전법 규제 특례가 승인됐어요. 그래가지고 법인 택시 놀고 있는 법인 택시를 일정 금액의 개인 택시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전환을 시켜서 개인 택시로 파는 거죠. 지금 서울 개인 택시 면허가 법인 면허가 대당 따지면 1,500만 원 선에 지금 평가가 되거든요. 법인 택시 8대를 감차해야 개인 택시 한 대 감차하는 금액과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놀고 있는 법인 택시를 일반인 개인 택시를 살려는 분들한테 일정 금액을 받고 팔고 그 차액을 가지고 법인 택시를 감차해가지고 수량을 마친다는 거죠.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정해진 총량에서 더 늘어나지 못하니까 법인 택시 놀고 있는 법인 택시를 감차해서 개인 택시로 전환을 해서 그 비용 가지고 법인 택시를 감차한다는 특례법을 승인해 가지고 이제 시험 운행에 들어갈 거죠. 예. 대구시가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거론한 면허 전환형 감차, 이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지금 서울이 먼저 시범 운행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특례법이 개정돼서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법인 택시 대수가 너무 많으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일정 대수를 줄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그런 식으로 줄여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법인 택시 대수가 많으면은 일정 부분 보상을 해서 법인 택시는 다 면허권 값이 적으니까 그걸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감차시키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개인한테 팔아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감차를 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개인 택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분들은 피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정책이라는 게. 앞을 못 내다보고 시행한 정책을 현 개인 택시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손님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감차를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 예산으로 이거를 매입을 해서 감차를 시키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일반인한테 팔아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감차를 한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예. 언뜻 보면 법인 휴지 면허를 가지고 개인 택시로 전환하면 그럴듯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돼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대표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지금 시장에 개인 택시 면허권 값이 형성돼 있는데 이 면허권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법인 택시를 지금 시세대로 해서 개인한테 판매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금액 가지고 자연스럽게 감차를 한다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택시 대수는 줄을지 몰라도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인 택시 산업까지 피해가 간다는 얘기죠. 예. 근데 왜 서울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는 거죠? 서울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서울 택시 운송사업 조합에서 법인 택시 위주죠. 법인 택시 쪽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특례 승인을 요청해 가지고 이 특례가법이 승인이 났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감차는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차량 대수가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차량 대수가 많아서 감차를 해야 되는데 감차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이걸 해보는데 이게 잘 되지 않으면은 이 법은 다시 없어질 거예요. 예. 면허 전환형 감차가 이론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감차하는데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동안 법인에서 휴무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차들이 그러면 개인 택시로 전환되면 그 차들이 다 돌아다닌다면 기존에 있는 대수 감차에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오히려 일하는 분들은 더 많아지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러는 분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 택시 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법인 택시에서 기사들이 없어갖고 휴무하던 차들이 줄고 개인 택시가 늘기 때문에 그 감차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수입도 감소할 수 있고 그죠? 당연히 수익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에 휴무하던 차들이 개인 택시로 전환돼서 어떻게 되면 대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감차를 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법인 택시를 정부에서 일괄 매입을 해서 소각을 시키는 게 맞는 거죠. 감차시키는 게. 지금 법인 택시 8대를 감차하면은 개인 택시 한 대 값이 정도 금액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해서 법인 택시를 매입을 해서 감차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개인 택시로 전환시켜 가지고 감차하는 거는 안 맞는 거죠. 더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감차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장기적인적으로 효과는 날 수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한쪽에서 더 그만큼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건 아닌 거잖아요. 같이 윈윈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법인 택시 휴무 차량을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어차피 움직이지 못한 차량이니까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을 해서 매입을 해서 감차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8대 감차해봤자 개인 택시 한 대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택시를 감차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구는 서울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겠다 그런 거잖아, 그죠? 확신이 쓰지 않으니까 먼저 하는 쪽을 보고 잘 되면 따라가겠다는 얘기죠. 예. 마지막으로 대표님 택시 감차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택시 감차는 법인 택시 위주로 휴무 차량을 정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감차시키는 게 맞지 이걸 개인 택시로 팔아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감차한다는 것은 안 되는 말이죠.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8월 17일입니다. 대구가 100만 원 정도 빠졌고요. 울산이 25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 외 도시는 변동이 없습니다. 대구가 면허 전환형 감차를 거론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